스포츠로 삶을 바꾸는 기업 스포츠앤라이프 정경진 이사장입니다.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나면 반갑고요. 오늘 수업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활운동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살아가시면서 혹은 부상에 의해서 몸이 안 좋으시거나 이러셨던 부분들을 운동을 통해서 다시 건강한 상태로 재활한다,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선 저희 회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좀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린 후에 같이 운동을 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스포츠앤라이프 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스포츠앤라이프는 호텔이나 스포츠 교육산업 분야에 계셨던 학계, 재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서울시 등록되어 있는 공공사업과 교육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공익면세법인입니다. 창립 후기부터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으로 전문 인력 양성, 정부 지원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안내하는 공익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요 하는 일은 아카데미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그리고 비영리 연구소 설립이라든지 국비 지원 사업, 이런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거제도에 있는 해녀학교 국비 지원 사업, 국비 지원 교육 사업을 컨설팅했던 경력도 있고요. 그리고 사단법인 국제 휘트니스 스포츠 협회의 스포츠 지도자들을 이제 교육하는 사업을 또 컨설팅을 했었고,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 인명구조원 자격증 교육을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제휴 파트너들은 이렇게 치유요가협회라든지 풀림문화센터라든지 이런 스포츠 쪽, 그리고 이제 보건, 의료, 운동치료 이런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기업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제 사진이고요. 간략하게 강사 소개를 좀 드리면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츠앤라이프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라테스 기업 에코밸런스의 기획행정이사로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사단법인 대한생활체육지도자연합회 이사로 재직을 했었고, 그리고 여체 이제 자문위원, 자문위원 여러 가지 명함들을 쭉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운동처방사 2급이고, 그리고 직업훈련 교사로서 마케팅 및 스포츠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네, 간단하게 이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작년까지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동네 지도체라는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모여서 같이 이제 저녁 7시에 모여서 이제 같이 운동을 했던 시간인데, 그때 이제 썼던 문구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 그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후회를 벗어 던지고 오로지 내 몸에만 집중하는 시간, 우리 동네 지도체. 그래서 이제 부제로 살아남기 위한 기초체력 만들기, 생존 체형 만들기 전략적 운동 방법. 그러니까 이제는 운동이 그냥 단지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우리는 항상 중력의 저항과 어떤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항상 싸우고 있어요. 내 몸은 항상 싸우고 있는데 내가 모를 뿐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무런 생각도 다른 잡념들을 다 벗어 던지고 오로지 내 몸에만 집중해서 저랑 같이 내 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조합원들인데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동네 지도체에 활동을 했던 사진들이고요. 여기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동네 지도체에 활동을 했던 사진이고요. 네, 마찬가지 동작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쪽 사진이 보이실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 있는 도구를 가지고 그냥 비싼 운동기구들을 저희가 사가지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물통이라든지 이런 저희들이 생활을 하면서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이런 시간들도 가졌었고요. 이 밑에는 우리 동네 지도체에서 마라톤 대회를 했던 사진입니다. 자, 처음으로 배워보실 거는 우선 이제 오버헤드 스쿼트라는 동작을 한번 배워보실 거예요. 지금 바로 따라 하실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몸의 상태가 어떤지를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가능하시면 핸드폰으로 한번 본인의 동작을 거울 보면서 찍어보시는 것도 좋은데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두 손을 위로 올린 상태로 앉았다 일어났다를 한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앉았다 일어났다를 한번 하는 동작에서 안 좋은 동작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어깨의 유연성이 떨어져서 이 손을 들고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손을 들고 내려가야 되는데 어깨의 그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내려가면서 손이 앞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 대한 유연성도 떨어지고 어깨에 대한 유연성도 떨어진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진이고요. 지금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거나 다리 쪽이 더 못 내려가는 고관절 쪽의 이상이라든지 종아리나 어떤 허벅지 쪽에 유연성에 문제가 생기신 부분도 이 동작을 통해서 오버헤드 스쿼트라는 동작을 통해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동작은 몸통과 종아리가 정확하게 수평으로 11자로 옆으로 누운 11자죠. 옆으로 누운 11자로 딱 나와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동작입니다. 이거는 이제 과신전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허리를 너무 지나치게 뒤로 꺾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동작이고요. 지금 사진에는 없는데 이 사진을 다시 앞면으로 보시게 되면 앉았을 때 다리가 벌어진다든지 다리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생기세요. 그거는 다리 안쪽 근육에 힘이 없거나 다리 바깥쪽 근육에 힘이 없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버헤드 스쿼트라는 동작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몸 상태가 어디가 지금 근력이 약하고 어디가 유연성이 더 부족하고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테스트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동작은 한번 하시면서 내 동작이 어땠다, 그리고 뭐 아마 이제 같이 함께 모여서 운동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운동을 하실 때 저한테 그 동영상이라든지 사진 같은 걸 좀 보여주시면 운동 처방 내리기도 훨씬 더 편해지세요. 자, 이거는 이제 데드리프트 사진이긴 한데 이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운동에 들어가기 앞서서 재활 운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활 운동이라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인 몸 상태로 돌아간다. 재활인데 그걸 이제 그 자세적인 측면에서 노멀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그 자세, 또 포즈 뭐 이런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력에 있어서는 최소 저항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예를 들면 머리 같은 경우에 내가 이제 거북목이어서 목이 이만큼이 나오면 머리는 보통 한 5.3kg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1인치가 나올 때마다 6kg이 점점 늘어난대요. 그래서 1인치가 늘어나면 이 머리가 지금 한 12kg 정도가 되는 거고 또 앞으로 조금만 또 1인치가 더 들어가면 18kg가 되는 거고 머리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한 자세로 중립적인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중력의 최소 저항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무릎이라든지 어깨의 관절이 최대 ROM, 이게 가동 범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한 가장 많이 넓게 가동하는 거를 최대 ROM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동 범위가 넓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건 유연성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효율적인 움직임에 대한 부상 예방. 앞서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허리를 숙이는 동작에 있어서도 허리를 숙일 때 보통 등을 구부리면서 하시거든요. 이따 그림으로 좀 보시겠지만 등은 되게 작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근육 중에 하나만이라도 살짝 다치게 되면 다른 근육들이 부담을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 근육이 못 움직이는 거를 나머지 근육들이 나눠서 이제 이 일을 하기 때문인데 그렇게 되면서 안 좋은 자세로 점점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동작을 하실 때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동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체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통증을 좀 예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따 교차 증후군이라고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반대쪽에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대상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대상작용, 보상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재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깨를 다쳤어요. 그러면 이 손이 많이 못 올라가다 보니까 이 손을 올리기 위해서 이 승모근을 이렇게 쓰게 돼요. 같이. 요거를 이제 대상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대상작용을 하면서 이 승모근이 안 좋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승모근에 기인하는 목이라든지 뒷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뭐 거북목증, 라운드 숄더, 안 좋은 자세들로 점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의 밸런스를 상당히 중요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심리 상태의 영향, 이제
뭐 간단히 얘기하면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마음이 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같은 얘기긴 한데 잘못된 자세의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력의 영향, 우리는 항상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특히나 휴대폰과 컴퓨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점점 더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만 해도 계속 신경 쓰면서 등을 자꾸 필라고는 하는데 얘를 보려고 자꾸 앞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휴대폰을 보다 보면 자꾸 목이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되고요. 지금 카메라 찍고 계신 분도 생각이 나셨는지 이제 등을 피기 시작하시는데 이 등이 좀 등 쪽 근육을 많이 운동하셔서 좀 인지가 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구부리고 있다가도 아이고 내가 구부리고 있구나를 생각하게 되는데 등 쪽 근육이 좀 강화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계속 이러고 있는 게 편해요. 이게 얼마나 지금 중력의 무게를 많이 받고 있는 겁니까? 목에 있을 때. 그래서 등을 항상 펴주시고 중력의 영향을 최대한 덜 받는 자세로 앉아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근육의 불균형. 정렬 상태를 변화시켜 관절인대 근육에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준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재활운동에 있어서의 핵심 개념인데 사실 아까 예로 들었던 승모근의 대상작용은 근육은 사실 다쳐도 재생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피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칼로리가 살짝 베어도 이게 재생이 되잖아요. 그리고 근육도 마찬가지잖아요. 근육도 끊어져도 재생이 되거든요. 근데 인대하고 건은 재생이 안 돼요. 인대는 근육과 근육을 연결해주는 그 하얀 끈, 그걸 인대라고 얘기하고, 건은 근육과 뼈를 연결해주는 똑같은 하얀 끈. 근데 얘네는 찢어지거나 다치게 되면 절대로 재생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인대 쪽에다가 자꾸 부담을 주고, 건이나 인대 쪽에 자꾸 부담을 주다 보면 얘는 재생이 아예 안 되니까 재활운동 자체가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해서 정확한 자세로 운동을 하시면서 건하고 인대 쪽에 부담이 안 되는 자세를 항상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당연히 잘못된 자세와 습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잘못된 운동 상식.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스쿼트 운동이에요. 스쿼트 운동 앉을 때 옛날 이제 헬스 관장님들이 그러셨거든요. 무릎이 발가락보다 벗어나지 않게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아. 근데 그렇게 앉으면 그냥 뒤로 넘어지거나 허리를 과신전하셔야 돼요. 이 자세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운동 상식이라는 거고, 정확하게 잘 앉고 정확하게 잘 구부리고 정확하게 잘 당기고 정확하게 잘 미는 이 동작을 하시는 게 정확한 운동 상식으로 운동을 하시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턴 투 노멀 포지션, 그러니까 재활이죠. 정확하게 내 몸으로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노멀 포지션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포지션 테스트를 좀 해보셔야 돼요. 아까 오버헤드 스쿼팅 같은 테스트를 좀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스크리닝 테스트로 뭐 근력이라든지 그리고 기능적인 그 유연성 ROM들을 이제 스크린을 좀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 테스트하는 방법들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맞춰서 테스트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목의 가동 범위는 어느 정도가 정상적인 건데 지금 현재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전략적인 제안입니다. 제한과 보상은 병과 통증으로 이루어진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작용, 뭐 아까 승모근이 팔을 들어올릴 때 승모근이 같이 들어올리면서 보상작용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이 팔이 제한되면, 팔의 움직임이 제한되면 어느 부분에선가 보상활동이 일어나요. 어느 근육이든, 인대가 됐든 아니면 다른 관절이 됐든, 이 들어올리는 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애절하죠. 도와주기 위해서 다른 쪽에 있는 근육들이 좀 억지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억지 힘을 쓰게 되면서 이제 병과 통증이 생긴다 라는 거고, 그런 통증을 줄이고 기능성을 향상시키면서 값비싼 치료비를 줄이는 방법은 이제 운동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호흡까지 들어가게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호흡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재활의 단계예요. 자, 우선은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재활 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내가 이제 어디가 아파요, 혹시. 아니면 이제 어디가 이제 불편해요. 근데, 재활 운동을 해서 나아가는 방법이 있고, 병원에 가서 약물 치료나 뭐, 여타의 다른 물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판단의 기준은 사실 통증이에요, 통증. 그래서 내가 팔을 쭉 들어올렸는데, 해가지고 팔이 움직여지지 않을 정도로 통증이 있어요. 이건 병원 가셔야 돼요.
근데 그냥 불편한 정도인데 악소리가 날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재활 운동으로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 갈지 운동할지에 대한 판단은 통증이다, 이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것도 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동 범위, 가동 범위를 늘리게 하시려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고유수용 감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경근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팔을 뻗는다고 해보죠. 팔을 뻗는데 팔의 아로에는 여기서 이만큼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만큼이 되려면 이 팔의 근육이 길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근육이 기억하고 있는 걸 바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팔은 요만큼 갔을 때 다 왔어 라고 이 근육에서 신경근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경근을 다시 이제 고유수용 감각이라는 신경인데 이 신경이 이만큼이 끝이 아니야, 조금 더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게 만드는 법에 대해서는 이제 후단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ROM, 가동 범위, 유연성을 늘리는 거는 근육을 길게 만드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 찢기를 한다고 보자고요. 근데 다리가 쭉 찢어지는 사람도 내 다리 길이랑 비슷해요. 다리가 더 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이 다리 근육이 좀 더 길어졌다 줄어졌다 길어졌다 줄어졌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벌어지고 있는 다리만큼이 내 다리 유연성의 끝이야 라고 얘가 기억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해서 이 신경근 운동을 해서 그 부위를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 감각을 다시 재설정해주는 그 작업이 ROM을 증가시키는데 꼭 필요하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재활 2단계 가동성 ROM. 지금 말씀드렸던 거가 이제 좀 반복돼서 얘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ROM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고유신경계, 그러니까 신경근육도 훈련을 해야 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심부의 안정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 가장 유행하는 코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코어가 정확하게 받쳐주질 않으면 내가 유연하게 움직이고 싶어도 몸이 균형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팔을 이렇게 펼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펼칠 때 몸의 중심 근육이 딱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펴면 그냥 무너져버려요. 이래서 유연성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중심이 잡혀있는 코어 근육이 강한 상태에서 모든 운동과 유연성이 갖춰져야 된다. 자, 그 단계를 지나면 역동적인 안정화라고 해서 중력에 저항하는 새로운 동작과 고유수용 감각과 균형을 요구하는 운동 난이도를 높인다. 고유수용 감각이라는 게 아까 신경근을 재설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보조해주는 건 줄이고 저항을 통해서 동작의 다양성 및 정상 기능을 찾도록 대비하고, 기능적인 재교육, 그러니까 펑셔널 리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잘못된 행동 패턴에 대해서 재교육. 자, 그럼 본격적인 운동에 앞서서 준비 운동을 좀 하고 들어가실게요. 재활 운동은 사실 되게 천천히 하는 운동이라서, 무리 없이 천천히 하는 운동이라서 특별한 준비 운동이 필요 없긴 하지만 좀 몸을 좀 유연하게 해주고 미리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동작들이 있으니까 먼저 같이. 첫 번째 동작은 귓볼 마사지예요. 귓볼부터 시작을 해서 귀 바퀴까지 쭉 손을 돌려가면서 마사지를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구형을 붙여줄 테니까 귓볼부터 돌리면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아래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귀가 좀 아프신 분들은 몸 상태가 좀 안 좋으신 겁니다. 좀 아프세요? 괜찮아요? 몸 상태가 너무 건강한 환자를 모셔가지고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자, 귓볼을 다시 한번. 자, 모든 운동은 무조건 2세트 이상이에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래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마지막 한 번 더 할 건데 몸이 좀 따뜻해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귀가 아플 정도로 좀 비벼주셔야 돼요. 마지막 세트. 귓볼 잡으시고 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래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몸이 좀 따뜻해지셨을 거예요. 이번에는 목을 좀 풀어주는 동작을 하실 건데, 보통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하는 동작인데 그냥 도리도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눈을 절대 뜨고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어지럽기 때문에 눈을 감으신 상태로 그냥 가볍게 고개를 도리도리 하시면서 목을 좀 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음속으로 50까지 셀 겁니다. 50까지. 자, 눈을 감으시고 어차피 제가 세드릴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4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50. 자, 눈을 미리 뜨지 마시고 조금만 있다가 뜨시면 좀 덜 어지러워요. 지금 많이 어지러우시죠? 막 목을 세게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어렸을 때 도리도리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목에 있는 이 근육들을 좀 풀어준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세트 들어갈게요. 2세트. 자,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4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50. 자, 눈 뜨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렸다가 천천히 눈 떠주세요. 이번에 좀 괜찮죠? 자, 마지막 한 세트 남았습니다. 좀 이렇게 목을 좀 이렇게 풀어주시고 좀 돌려주시고 목이 유연한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목을 이렇게 돌리는 동작을 어렸을 때 상당히 많이 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동작을 참 안 하거든요. 이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작을 하실 때도 목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지 않게 이 상체 코어 쪽에 힘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세를 좀 더 이렇게 서 있는 자세, 그렇지. 서 있는 자세로 하시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자, 눈 감으시고 50개 들어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4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눈 뜨지 마시고 천천히 뜨세요. 아직 아니에요. 좀 기다리시고. 자, 천천히 눈을 떠봅니다. 이제 해보실 동작은 오버헤드 스쿼트라는 동작입니다. 아까 그 자료에서 보셨다시피 손을 위로 들어서 불균형한 상태로 만든 상태로 앉았다 일어나시면 내 몸에 또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우선은 우리 피시험자가 한번 오버헤드 스쿼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냥 귀에다 붙인다고 생각하시고 이 상태로 스쿼트 동작 앉았다 일어납니다. 앉았다가 일어나주세요. 자, 옆에서 봤었을 때는 허리가 지금 과신전되고 있어요. 요게 옆에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하나, 이게 과신전되고 있죠? 좀 편하게 하셔야 되는데 요게 지금 뒤로 너무 많이 꺾여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하나, 둘. 이 동작이 팔 잡고 내리시면 이 동작이 왜 일어나냐면 이 문제가 왜 일어나냐면 상체가 서 있는 상태로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상체는 숙인 상태로 조금 더 편하게. 다시 한번 하나, 그렇죠. 둘. 아이 판자가 너무 쌩쌩해서 큰일이네. 다시 하나, 둘. 자, 안 좋은 자세를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돌아서 앞에 보고 이번엔 무릎을 좀 보겠습니다. 다리 약간 벌리시고요. 다리 약간 벌리시고 오버헤드 스쿼트 똑같이 시작. 하나,
둘, 상체 약간 숙이셔야 돼요. 다시 하나, 둘, 손 내리시고. 문제가 없습니다. 큰일이네요. 보통은 이렇게 안쪽 내측 근육이 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리가 안쪽으로 이렇게 몰려들거나 혹은 다리가 바깥으로 벌어지거나 이런 식의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혹은 이제 몸 자체가 이렇게 기울어서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지금은 너무 멀쩡해서 큰일이에요. 어쨌든 설명드렸다시피 손을 든 상태가 되면 내 몸이 좀 불균형한 상태가 됩니다. 불안한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이 손을 든 상태로 앉았다가 일어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몸에 안 좋은 분들, 특히 이제 보통은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특히 어깨 쪽에 안 좋으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팔 든 상태로 내려가면 손이 같이 내려가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우리 피해자는 너무 건강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어져요. 없나 봐요. 다시 한번 손을 들고 이번에는 앞을 보시고 한 발을 살짝 든 상태로 한번 앉았다 일어나볼게요. 살짝만 드시면 돼요. 많이 드시지 말고. 자, 한 번만 시작. 하나. 자, 다리에 근력이 없네요. 다리에 근력이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살짝 들고 하나, 둘. 다리에 근력을 이용 운동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자, 손을 내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더 불균형한 상태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금 뭐 거의 막 흔들리는 것들을 보니까 내측 근육들이 좀 많이 약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 쪽 근육을 좀 많이 강화를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버헤드 스쿼트로 자세 평가를 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을 하셔야 되는지를 맞춰서 다음 시간에 다시 운동을 하시죠. 일단은 손바닥에 뒤로 가게 역시상면 쪽에다 맞춰주시고요. 이 상태로 허리를 숙인다라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쭉 빼면서 뒤로 쭉 보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등이 절대로 구부러지지는 않습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엉덩이 힌지를 살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등을 절대로 구부리시면 안 돼요. 등을 피신 상태로, 그렇죠. 올라온다고 생각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라오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된 동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여기서 고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오셔서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엉덩이를 뒤로 빼고 이쪽 힌지를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이 자세가 데드리프트 자세 1번 자세예요. 둘 하시면 올라오시고 다시 하나 둘 한번 올라오시고 이 상태에서 지금 잘못된 자세가 다리를 너무 필려고 하시다 보니까 엉덩이 쪽을 쓰지를 못해요. 엉덩이 관절을 고관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고관절을 써서 구부리셔야 되는데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거든요. 지금처럼. 자, 옆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약간 구부러지면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먼저 구부리시면 안 되고 내려가시다가 천천히 내려가시다가 그렇죠.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느낌으로. 그럼 지금 정확하게 다 펴졌고 고관절이 힌지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첩처럼 이렇게 접힌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둘 올라오시고 이 동작은 절대로 빨리 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이 동작이 처음 하실 때는 거울을 보면서 하시는데 잘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저처럼 이 고관절 힌지를 손으로 누르신 상태로 접히는 부분, 이 접히는 부분을 누르신 상태로 내려가고 올라오고를 해주시면 좀 더 인지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둘. 다시 하나 둘. 이 상태에서 잘 되시면 아까처럼 손을 피시고 이 손이 일직선이 되게 핀 상태로 손도 펴져야 되고 등도 펴져야 돼요. 자, 하나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둘 하나 둘. 될 수 있으면 최대한 90도까지 내려가시는 게 좋은데 좀 힘드시면 자기가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부담이 없는 만큼만 내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 엉덩이를 쭉 내밀어주세요. 둘. 다시 한번 하나. 둘. 지금 내측 허벅지 근육이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좀 근육이 약하셔가지고 다리가 약간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앞으로 구부러지시게. 다시 한번 하나. 둘. 다시 한번 하나. 이쪽 근육도 힘이 들어가야 돼요. 둘. 요 뒤쪽 근육을 햄스트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햄스트링 쪽 근육을 강화를 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 동작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야 돼. 다음 단계는 내가 무슨 물병이라든지 이런 물건을 들고 내려갔다가 끄집어 올리는 느낌으로. 그래서 내가 지구를 발바닥으로 누른다는 느낌으로 일어서시는 거예요. 자, 하나씩 내려가십니다. 하나, 둘. 올라오시면서 엉덩이에 힘. 가장 중요한 게 엉덩이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손이 무릎을 항상 지나가야 된다는 느낌으로. 다시 하나, 둘. 자, 저를 한번 보실까요? 저를 보시면, 카메라를 들지는 않으죠. 이 상태에서 몸을 좀 쓸어내린다는 느낌으로 쭉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실 때는 무거운 물건을 끄집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완전히 들었다가 지구를 내가 누른다는 느낌으로. 그러려면 엉덩이에 힘을 줄 수밖에 없어요. 발약하는 힘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 이 동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서 눌러주는 이 동작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빠르지 않게 천천히. 동작은 좋았어요. 하나, 둘. 자, 올라올 때 느낌은 쭉 내려갔다가 스그머니 들어와서 꾹! 이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 둘, 꾹! 그렇죠. 다시 하나, 둘. 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혹여나 거울을 봤는데 동작이 이렇게 잘못 들어갔어요. 등이 구부러진다든지 엉덩이를 힌지를 쓰지 않았다든지 이런 동작이 나오시면 여기에서 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다시 처음부터. 왜냐면은 몸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힘이 들어가는 근육은 배 근육이 먼저 들어가요. 몸의 중심에 있는 코어 근육부터 먼저 힘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이 순서대로 바깥쪽으로 힘이 주어져야 되는데 바깥쪽에 있는 근육이 잘못 힘을 주게 되면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썼던 이 속근육들이 잘못 움직여진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부터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총 5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좀 더 천천히. 둘, 하나, 둘, 둘. 좀 더 내려가셔도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하나, 둘. 지금 막 누르면서 뚝뚝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준비 운동을 사실은 이 동작을 하실 때는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 동작 자체가 준비 운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천천히 하실 거고, 그리고 무리되지 않게 하실 거기 때문에 이 동작을 하실 때는 굳이 준비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이분처럼 이렇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난다 그러면 약간은 이렇게 다리를 좀 돌려준다든지 이런 동작을 좀 취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준비 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목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반대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무릎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번엔 다리 약간 벌리시고 무릎을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제자리. 지금 이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을 하셨는데, 데드리프트 하시니까 지금 어디가 좀 땡겨요? 허리, 다리 쪽은 다리, 뒷다리. 그러면 정확한 동작을 하신 거예요. 정확한 동작을 하신 거고, 지금 이 동작을 했는데, 저는 허벅지가 땡겨요. 혹은 종아리가 좀 아픈 것 같아요. 요거는 동작을 뭔가 잘못하신 거예요. 혹은 등이 아파요. 요거는 정말 동작을 잘못하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드리프트의 가장 중요한 점은 등이 절대로 구부러지지 않는 상태로 내려가시는 게 핵심이니까 다시 한 번만 10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놀라신 것 같은데 자, 10번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하세요. 이거 힘들게 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자, 데드리프트 10회 시작. 하나, 둘. 자, 동작이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고관절을 좀 눌러주고 다시 한번. 하나, 그렇죠. 엉덩이를 쭉 빼고 둘, 하나, 다리를 너무 구부리지 마시고 하나, 그렇지. 좀 당기게 다시 한번 내 손을 펴고 하나, 다섯, 하나, 여섯, 하나, 일곱, 하나. 자, 몸에 너무 힘을 주지 마시고 부드럽게 내려가세요. 부드럽게. 여덟, 하나, 아홉, 마지막 하나,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내려가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좀 힘을 줘서 빡 이 동작이 아니라 스무스하게 내려가서 내 다리가 뒷다리가 쭉 당겨지는 걸 느끼면서 아, 다리가 당기니까 구부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구부리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되시면 엉덩이 쪽의 근육이 힘이 확 들어가요. 그 느낌이 정확한 느낌입니다. 이 재활 운동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몸을 인지하시는 게 좀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내 몸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고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지를 항상 주시를 하셔야 되고 눈을 감고 나를 좀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운동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만 이번에는 데드리프트를 손을 앞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병을 하나 짚고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는 생수병을 양손에다 하나씩 들고 하시면 그게 딱 1kg거든요. 작은 병이에요. 큰 병은 2kg고 작은 병으로 500g짜리 그거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쭉 내려가셨다가 끌어올리고 쭉 내려가셨다가 끌어올리고 요 느낌으로. 자, 다시 한번 10회 준비. 10회 시작. 바로 끌어올리자. 하나, 좀 더 내려가셔도 돼요. 하나, 다시 하나, 하나, 다섯 개인가요? 하나, 여섯, 하나,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자, 모든 운동은 최소한 2세트 이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10회를 하고 딱 끝내시는 게 아니라 10회를 하셨으면 무조건 2세트인 10회 한 번 더를 하시고 잘 되시면은 3세트, 4세트, 5세트까지 이렇게 늘려가는 그런 자세로 좀 운동을 횟수를 조정을 하셔야 되고 한 번만 그냥 10번을 딱 하시게 되면 이건 운동이 아니라 그냥 노동이에요. 노동.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2세트 이상을 하셔야 내 몸이 인지도 되고 운동 효과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데드리프트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자세를 너무 지금 잘하고 계셔가지고 지금 좀 환자분을 모신 건데 환자분이 너무 지금 잘하고 계세요. 침이 당황스럽긴 한데 그러다 보면 이번 기회에 아싸리 어차피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스쿼트까지 같이 동작을 한번 배워보시는 건데 이거는 그냥 인트로다,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스쿼트는 무릎 구부리기예요. 지금 데드리프트라고 하는 거는 허리 숙이기입니다. 허리 숙였죠? 근데 데드리프트는 다리가 구부러지면서 앉는 거예요. 요 두 개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잘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데드리프트도 하고 스쿼트도 하세요. 이건 아닙니다.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되고 스쿼트는 내 몸의 상체가 구부러지면서 앉는 거예요. 두 다리 사이에 내 몸을 집어넣는다는 느낌으로. 더 앉으셔야 돼요. 더. 그러니까 풀스쿼트는 사실 완전히 앉는 거예요. 풀스쿼트인데 하프스쿼트 같은 경우는 절반만. 그러니까 유연성이 좀 떨어지시는 분 같은 경우는 굳이 풀스쿼트를 하시는 이유가 없어요. 하프스쿼트 정도만 하시면서 하체 근육과 엉덩이 근육만 좀 강화를 시켜준다는 느낌으로 운동하시면 좋고 상체는 지금처럼 약간 많이 구부러지셔야 돼요. 헬스장에서 좀 잘못 배우시는 게 무릎이 발가락 밖으로 뻗어나지 않게 해라. 그리고 이제 상체를 펴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뒤로 넘어져야 돼요. 이건 스쿼트가 아닙니다. 스쿼트는 상체가 많이 숙여져서 내 몸통과 종아리가 11자가 옆으로 누운 11자가 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종아리가 구부러지고 내 몸도 구부러지고 이 상태로 만들어주시는 스쿼트가 가장 좋은 스쿼트고요. 벨트 4등분에 힘이 들어가셔야 돼요. 자, 다리는 그냥 편안한 팔자 모양으로, 그렇죠. 어깨 넓이 정도 벌리시고 이 상태로 이번에는 손 동작은 앉으면서 손을 위로 올릴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앉으면서 손을 위로 올리고 일어선 다음에는 내 엉덩이에 힘이 들어갔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조금 더 앉으세요. 조금 더. 완전히 그냥 주저앉는다고 생각하시고, 하나, 둘,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하나, 둘, 엉덩이 치고, 하나, 둘, 지금 데드리프트랑 거의 유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달라지시려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약간은 무릎이 좀 더 앞으로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무릎을 지금 앞으로 안 내밀려고 지금 하시다 보니까 좀 이게 부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오는데 지금보다 좀 더 편한 동작이에요. 앉는 게. 그렇지, 그냥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체는 약간 더 숙이고. 자, 5번만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자, 뚝뚝 소리가 또 나네요. 둘, 둘, 셋, 둘, 쾅, 넷, 둘, 쾅, 다섯, 둘, 배 힘주면서 지구를 내가 누르듯이 앉았다가 제일 중요한 건 앉았다가 일어날 때 동작이에요. 엉덩이 힘 들어가셔야 되고 내가 지구를 좀 누른다라는 느낌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휴식하시고, 자, 심호흡 한번 하시고 천천히. 지금은 어디가 제일 땡기세요? 또 앞쪽이에요. 이번에는 앞쪽 종아리 쪽이 좀 땡기셔야 돼요. 뒤쪽이 땡기셨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데드리프트랑 스쿼트를 자꾸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데드리프트는 말 그대로 내 상체를 등을 구부리지 않고 숙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스쿼트는 그냥 앉는 동작이에요. 그렇죠. 내 두 다리 사이에 내 몸이 들어간다, 쑥 들어간다 라는 생각으로 앉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동작으로 앉아주셔야지 뭐 등을 구부리고 이렇게 편하게 좀 너무 이렇게 힘을 빼고 앉아주시게 되면 척추라든지 고관절 쪽에 많이 무리가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나쁜 어떤 근골격계의 질환들이 생기시게 되는 거니까 이 허리를 구부리고 정확하게 앉고 이 동작만 하셔도 지금 가지고 계신 근골격계 질환들을 많이 해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총 5번 하겠습니다. 5번. 손은 앞으로 들고 일어섰을 때 엉덩이 꽝. 자,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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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아주 좋습니다. 넷, 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둘, 열, 둘. 자, 다리 좀 이렇게 털어주시고 5번만 하는데 10번 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 내 몸을 속이는 거로 생각하시고 개수는 이런 식으로 좀 늘려가시면 좋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1세트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10번이든 5번이든 한 번 했으면 쉬었다가 다시 한 번. 이게 휴식의 원리라고 하는 건데 중간에 30초 이상 정도를 휴식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운동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자, 마지막 5번. 3세트예요, 3세트. 5번만 가시는데 지금보다도 조금 더 한번 천천히 해보세요. 그럼 느낌이 확실히 좀 다르실 거예요. 힘이 주어지는 데라든지 이런 게 코어 쪽에 힘이 확실히 더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빨리 하시게 되면 그냥 주변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 이런 근육들만 힘을 쓰는데 천천히 하게 하면서 속에 있는 근육들을 쓰게 되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할게요. 자, 천천히. 하나, 둘, 올라올 때도 천천히 엉덩이 꽉 쳐주시고, 둘, 둘, 천천히, 셋, 둘, 넷, 둘, 마지막 5,
자, 다리 좀 풀어주시고, 막 계속 이제 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네요. 어? 지금은 어떠세요? 느낌? 앞쪽 근육. 앞쪽 근육. 그것도 중요한데, 내가 내 코어 근육이라고 얘기했어. 코어 근육. 이 내부 속에 있는 근육을 코어 근육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코어 근육에 지금 힘이 들어가고 있는가도 느껴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확실히 코어가 좀 인지가 되죠. 어디가 코어인지 알겠다. 왜냐면 정확한 동작으로 앉으셨을 때는 코어에 힘을 딱 주는 상태로 앉게 되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게 되면 코어에 힘을 주지 않고 앉게 됩니다. 그러면서 척추라든지 고관절 쪽에 무리가 가면서 다른 이제 병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천천히 그리고 정확한 동작으로 내 모양을, 내 모습을 거울을 보고 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내가 이제 그 동작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좀 체킹을 계속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활 운동의 어떻게 보면 기초 단계인 거고, 이제는 하체를 했으니까 한번 상체를 한번 하시는데, 뭐 땀나네요. 뭘 했다고 땀을 흘려요?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자, 땀을 흘리시면 안 되고요. 요거 했다고, 그냥 이거는 몸을 푼다라고 생각하시고, 천사의 날개라는 동작을 하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어깨라든지 뭐 회전근개 쪽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요 동작을 하루에 10번씩 2세트만 해줘도 확실히 통증이 많이 줄어드실 겁니다. 원래 보통은 벽에 대고 하셔야 되는데, 벽에 대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손을 올렸다가 내 귀보다 뒤에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반복 동작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10번 준비. 일단 저쪽 보시고 준비. 귀보다 뒤에 시작. 하나. 이 뒤에 있는 근육이 한꺼번에 모인다는 느낌으로 하나, 하나. 환자를 잘못 섭외했는데요. 여섯 맞죠?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바로 시원하죠? 느낌이. 지금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손을 위로 올리는 동작 자체를 많이 하질 않아요. 다 이 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 동작을 하루에 진짜 10번씩 2세트만 딱 해줘도 느낌이 달라요. 어깨 돌아가는 느낌도 다르고 이 뻑뻑한 느낌 자체도 없어지고, 목에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인들은 중력이기 때문에 몸이 점점 앞으로 굳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림으로 보셨겠지만 머리 무게가 5.3kg밖에 안 되는데 이게 1인치만 나와도 16kg, 27kg. 자, 지금까지 본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데드리프트, 그리고 이제 스쿼트, 그리고 마지막 엔젤 플라이까지 모든 동작을 다 배워보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운동이다 보니 반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총 10회간 이제 운동을 하실 건데, 이 운동을 지금 배우셨던 거를 기초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변형을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게 될 텐데, 까먹으셔도 돼요. 까먹으셔도 제가 계속 반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하셨던 운동을 위주로 해서 이제 내 몸의 뒤쪽 근육 운동, 그래서 내 몸이 펴지는 운동을 이제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좀 느낌이 어떠셨나요? 좋았습니다. 좋으셨군요. 네. 자, 그러면은 삼나기 프로젝트, 가을 프로젝트 운동하기 1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여기서 딱 끊고 갈까?